당이 어제 오늘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 때문인데요. 62명을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 대상자에 올렸기 때문인데요. 그 한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류여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혜 최고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 안녕하시냐고 여쭤봐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걸로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재심 청구하셨어요? 아니면 할 계획이세요? 재심 청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당무 감사 결과가 공정성으로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는 건데 총선은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천권 문제로 이렇게 빠르게 당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공천권도 당협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투명성이 정말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공천권 때문에 만약에 당협위원장을 교체했다면 그거 역시 당이 사당화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 공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6월달 선거죠. 네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일희일비하거나 아니면 당협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고수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무감사가 절차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당에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지금 당에서는 이게 뭐 특정히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나 이런 게 담긴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량화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협을 계량화해서 객관적으로 수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치입니다. 계량화해서 수치화하는 것은 수학 능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입시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 당무 감사를 하셨던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철저하게 입시처럼 했다. 정치는 절대 입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질이 모자랐다고 계속해서 단원서가 올라오던 당협위원장들이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당협의 사람들이 다 아우성인 곳도 있습니다. 이건 계량으로 수치화해서 줄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누가 당협의 위원장들을 줄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줄을 세워서 권력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당협은 이렇게 줄을 세워서 계량화해서 잘라내는 곳이 아니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당무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하신 뒤에 감사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시고 본인이 저희 당협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문자도 보내곤 하셨는데 공천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당무 감사를 하신 분이. 그래서 저는 공정성에 아주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그 당에서 밝힌 바로는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했다. 뭐 그럼 여론조사 결과야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객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책임 당원 누구한테 전화를 했느냐. 나에 따라서 굉장히 답이 바뀔 수 있겠죠. 무작위냐. 그 표본 수집에서 의도성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건 항상 우리 홍 대표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 예. 본인께서 하시는 말씀 자승자박이네요. 본인께서 항상 그러셨잖아요. 여론조사 나는 믿지 않는다. 근데 책임당원에게 조사를 했다고 해도 책임당원 누구냐에 따라서 답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 전에 했던 사람의 책임당원일 수도 있고요. 그 책임 당원을 수치화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여론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지역 여론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한다면 그 수치가 그러면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의 판단대로 여기에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자,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왜 그 유해 최고위원님을 솎아내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신문에 지금 계속 기사에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스라고 하지 않아서. 아, 그래요? 옆에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발 홍 대표 옆에 가서 이쁜 척 좀 해라. 그런 얘기 했어요? 주변에서? 그럼요. 가서 애교도 좀 떨어라.
저는 최고위원입니다. 당원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2등으로 제가 스스로 올라섰는데 네. 최고위원에게 이쁜 척 좀 해라, 애교를 떨으라고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 그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근데 꼭 참고 지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정반대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그러니까 너무 튀는 발언을 많이 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도 피로증을 느꼈고 나아가서 네. 홍준표 대표의 주변 지인들도 홍 대표한테 네. 류해 최고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조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세요? 그렇다면 튀는 발언은 홍 대표가 더 많이 하시죠. 홍 대표의 과거에 후보 시절에 발정제 발언 때문에 저희 대변인단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튀는 발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막말이라든지 욕설을 쓴 적이 없고요. 예. 정말로 제가 했던 말은 대부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썼던 말들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서 저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당협을 또는 저를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원들이 뽑아놨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홍 사당화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낼 수 있는 게 최고위원이라면 그건 사당화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최고위원께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홍모 씨를 영입하려고 해서 본인은 이제 홍과 김이라고 했습니다. 네, 홍과 김.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홍과 김은 누구입니까, 위원님? 그냥 홍모 씨와 김모 씨로만 일단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거기에 많이 돌고 있는 얘기고요. 카톡 방안에도 계속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돌고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제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홍준표 대표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걸 포착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지적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 입에서 나왔던 워딩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또 오늘 페이스북에 위원님께서 홍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가 맞다. 이렇게 이건 무슨 뜻으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까? 과거에 후보 시절에 기억나시죠? 설거지는 누가 하는 거다. 예.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근데 사모님을 굉장히 자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보통 보면요. 다 그 안에 최고위원들 발언할 때 제 발언만 항상 통제를 하시죠. 오버 액션 하면 언론이 안 써준다 이런 얘기 한 거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송에 잡히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건너뛰게 한다거나. 그래요? 예, 본인께서 순서를 정해서 누가 해라고 저만 쏙 빼놓고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최고위원 발언을 하고 정책위의장이 발언하시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의장을 발언을 먼저 하게 한다거나. 또 가끔은 또 이제 이번에는요 이철우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함으로써 제가 자리가 홍 대표 옆자리로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반드시 다음 회의부터는 정책위 의장을 앉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여자를 무시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가끔은 불쾌하기도 하죠. 홍 대표가 왜 이렇게 최고위원님을 싫어하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까요? 처음에 시작은 전 그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언론은 오히려 최고위원님을 친홍으로 분류하고 이랬잖아요. 그건 좀 억울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제가 이쁨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 대구 콘서트에서 홍 대표께서 직접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그건 안 된다라고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급하십니다라고. 그때부터였던 걸로 저는 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모두가 그때 잘했다라고 할 때 제가 노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다 찬성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처음에 듣기는 좋지 않겠죠? 그렇죠. 혹시 그리고 이제 앞서 처음에 재심 청구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승복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관련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금요일에 22일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이 판결 결과를 보고 다르게 접근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22일 대법원 판결은 저희 당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당을 지도부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발언은 제가 지금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아니요, 보충해 하나만 드릴게요. 만에 하나라도 뭐 무죄 선고가 나온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진다면 홍준표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질 거 아니겠습니까?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그리고 본인의 원칙에 따르면은 본인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시기가 본인의 원칙에 맞지 않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홍준표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대처를 하시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정치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서울시장에 도전하실 거예요? 혹시 이걸로 지금 그 다른 활로를 모색하시려는 겁니까? 서울시장에 도전한다는 것보다는요, 서울시장을 나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제가 자리를 잡아야지만, 우리 홍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라도 될 만한 사람은 키우겠다. 홍께서 키우고 싶어 할 사람이 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탈락시키겠다는 거. 근데 후보가 되는 거는 제가 능력과 크면은 원수라도 공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럼 후보가 될 자신이 있으세요, 위원님? 저는 국민들을 사랑하고 서울 시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국민들 마음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정말 저는 여기에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빼앗긴 서울의 봄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변에서 사실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제가 나간다 안 나간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시면 진짜 신중하게 100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고위원직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2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인데 왜 제가 유지를 안 하겠습니까? 한간에서는 저보고 탈당할 거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자유한국당이 이번 1월 달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뀌는 과정에도 제가 앉아 있었고요. 그때는 우리 홍 대표께서는 계시지 않던 시절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을 때도 저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에 아무도 없을 때도 당을 지켰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보수 우파의 집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 당을 지킬 것입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그런데 최고위원은 왜 그럼 안 열렸을까요? 오늘 최고위원회가 왜 안 열렸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홍 대표 스타일이면 좀 더 당당하게 모든 당협위원장들이 원망도 당당하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두려운 게 있었나 보죠. 유해 최고위원님이 두려웠던 걸까요? 홍준표 대표가? 저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저 눈물 많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류여